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날아올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long away. 난 차라리 꽉 눌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른하게 프라이.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시 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날아올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long away. 난 차라리 꽉 눌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틀에 갇힌 듯한 똑같은 꿈. 난 이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 퍼지고 싶어. 난 차라리 굴러갈래. 끝은 안 보여 뒤에 손등 떠미는데 난 내 물결을 따라 flow along, flow along my way. 차라리 꽉 눌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꿈이나 나 없이 퍼져있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른하게. 안녕하세요. 마키아토 김미라입니다. 악뮤 후라이의 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책방에잇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책으로 힐링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소향 바람의 노래 듣고 시작할게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네, 선생님 오늘 들어오실 때 또 책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아, 네. 보통 때보다 한 권이 더 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렇게 되게 많아 보였죠? 아, 잘 지내셨죠? 아, 네. 저는 요즘에 그 끼인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밑으로는 이제 사춘기 접어든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 아, 그런 관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중에 아, 그것과 관련된 책 오, 골라보다 보니 네. 좀 평소보다는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어떤 책이 있나요? 오늘은 시작이 된 책은 이 책이에요. 네. 자꾸만 작아지는 나의 부모님이란 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전에는 되게 저한테는 상같고 좀 때로는 이제 경상도의 권위적인 부모님이라 좀 어렵고 그렇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세상이 빨리빨리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속도가 느리시잖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좀 기대시기도 하시고 또 덜어는 또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에 제가 막 답답하고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대들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집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희 아이한테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되받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성도 되고 하던 중에 만난 책이었어요. 이제 그 자꾸만 작아지는 부모님이란 제목의 지노 스웨더라는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쓰셨고 파스텔 하우스라는 곳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제가 이 작가분은 좀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신데, 제가 이분의 전작인 작고 푸른 점이란 책을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이분이 이제 최근에 신간이 나온다길래 이렇게 일부러 찾아봤던 책이에요. 이제 그 앞에 책은 그 사랑하는 두 딸을 위해서 이 작가분이 만든 책인데 새로 태어난 동생에게 이 지구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담은 책이에요. 되게 사랑스럽고 되게 예쁜 책인데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이 때로는 이제 능청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때로는 이렇게 허를 찌르는 이렇게 삶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책인데 역시나 이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기대되는데요. 네네네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표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회색 느낌인데 커다란 거인 아이처럼 청바지 모양만 하반신만 보이고요. 맞아요. 그 발 거기에? 밑에 네. 작은 부모님으로 보이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진짜 딱 그 운동화 크기만큼 작아져서 맞나요? 뭔가 네. 아이는 크고 네네. 부모는 작은데 뭔 네네.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전번 책도 사실은 이제 자기 사랑하는 딸들을 보면서 만든 그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고 이거는 약간 부모님한테 바치는 그러니까 자전적인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작가가 호주에 거주하는 그 중국인 이민자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모들이 먼 곳에서 이제 이주를 해왔고, 그런 이민자로서의 어떤 상황이나 모습은 다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이제 이 호주에 사는 어느 부모와도 다르지 않고 그런 마음을 이제 부모의 마음을 담은 책이에요. 이 풍족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이민자라는 편견 안에서도 이렇게 클 수 있게 해주신 건 그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희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부모님이 작아지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부모님이 작아지는 그 내용은 이 아이의 생일날 케이크를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크 주인이 돈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그럼 한 요만큼만 작아지면 되겠다. 뭐 한 10cm만 작아지면 되겠다. 5cm? 네네. 5cm였나? 그거 정도면 네네. 작아지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학교에 가고 학비를 들고 뭐 교복을 사고 이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랑 네. 다시 읽었을 때랑 느낌이 다른 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시 읽으니까 그 부모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런 게 고스란히 느껴져서 너무 따뜻하지만 마음이 뭉클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궁금해서 음악 나갈 때 네. 선생님 그 책을 살짝 이렇게 펼쳐봤는데 진짜 뭐 할 때마다 뭐 학교 가야 돼요. 그럼 한 6cm만 뭐 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이 자꾸 작아지는데 이게 이민자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꼭 이민자가 아니어도 저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부모님이 맞아요. 뭐 실제 키를 뭐 이렇게 네. 주신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희생한 걸 네. 키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나 보다. 네, 네, 네.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랑 연결해서 좀 볼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제가 몇 번 많이 소개해드렸던 작가일 거예요. 다비드 칼리. 제가 굉장히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너무너무 네. 좋아하는 작가라서 다비드 칼리에다가 그 글을 쓰시고 장줄리앙이라는 그 일러스트레이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까 보자마자 네. 장줄리앙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림체가 좀 익숙하시죠. 네, 그래서 네. 유머러스하고 이제 재밌는 일러스트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그 작가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로 좀 네. 이렇게 관심을 끌었던 책이에요. 나의 작은 아빠라는 책인데 이 표지도 보시면 맞아요. 자, 아들로 보이는 사람 위에 그 백발의 노인이 맞아요. 어깨를 타고 있는데 약간 목마태져 차이 있는- 맞아요. 그 네. 차이가 이제 제목처럼 이렇게 작은 걸 느낄 수 있고 또 뒷장면은 이제 젊은 아들 그리고 네. 젊은 아빠 점점점 이 키 차이가 이렇게 나는 그런 걸 이렇게 표지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정말 이렇게 요만하잖아요. 맞아요. 작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저희 아이들도 저보다 키가 커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내용을 담았나 했는데 이 내용도 살짝 무거워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행동도 아이처럼 되어가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볍게 그냥 나의 네. 작은 아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당연히 이제 펼쳐봤다가 점점 아이가 커지니까 맞아요. 이제 뭐 작아지나 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용은 이제 맞아요. 그렇지만은요. 네.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역시나 이 작가분들이 또 위트가 있으시죠. 특히 다비드 칼리 작품을 보면 행복한 순간이고 재미있지만 또 그 안에 짠한 슬픔이 묻어 있고 또 이 책처럼 슬프고 무거운 얘기인 듯 하지만 이제 유머를 곁들임으로 해서 전혀 무겁지만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책이에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그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린 가족을 둔 그 가족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는 또 거기에다가 이 두 사람만 나와요. 뭔가 어머니라든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네. 내용이 없이 싱글 데디 가정의 어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양육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성장하고 그다음에는 부양하고 간병하는 내용을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 안에서 이 가족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처럼 변해가고 점점점 이제 기억도 잃어가지만 미소만은 잃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가 이제 계속 있어서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고 그 사랑 안에서 큰 아들이기에 부모가 이렇게 그 알츠하이머란 병을 지금 겪고 있지만 아버지도 미소를 잃지 않고 아이도 그런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지켜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작아진다는 은유와 비유가 겉으로 보이는 그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고, 근데 이 역시도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집은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꼭 그 뭐 치매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네. 좀 이렇게 그 노화가 진행되면서 맞아요. 이렇게 조금 외모도 네네. 이렇게 많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도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소심해지세요. 네, 좀 네. 아이처럼 주눅 드시고 맞아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제 아기 키우듯이 이제 맞아요. 부모님도 그렇게 그 돌봐드려야 되고 이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맞아요,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떠오르면서 네, 부모님 맞습니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아진다는 게 어떤 외형적인 네네. 변화도 있지만 그 마음의 크기나 사회가 빠르게 변화가면서 거기에서의 그 부모님 세대들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그게 좁아지는 그런 것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다음에 소개드릴 책은 크기가 좀 변하게 돼요. 아, 진짜요? 네네. 우리 궁금한데 음악 듣고 다음 책도 들어볼게요. 임영웅이 부릅니다. 아버지.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안개
100원이라도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어느새 잠들어버린 주름만 남은 내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 네, 그 다음 책도 제가 한번 이 작가분 소개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마리 칸스타 윤센이라는 작가가 그리고 글을 쓴 책이고요. 그 책빛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이제 표지를 보시면 이제 덩치가 아주 구릿빛으로 아주 덩치가 좋은 아버지가 손에 이제 가방을 들고 있고 머리 위에는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네. 장면. 아이는 아빠 등에 어깨에 매달려 맞아요. 있어요. 네네. 되게 쬐끄맣게, 귀엽죠. 네네. 그래서 이 표지에서 보이는 이 인물의 특성을 보시고 책을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두 인물의 크기의 비율이 나중에 이 책 안에서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작아지는지, 그리고 그 작아지고 커지는 그 모습이 또 우리의 심리와 어떻게 심리의 반영인지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재미있어요. 네네네네. 네. 그 표지에서 보듯이 이제 이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아빠가 막 들떠 있어요. 그래서 딸한테 뭐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할 건데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산낙지도 먹고 와, 뭐 네. 워터 슬라이드도 탈 거야. 막 이렇게 신이 막 났어요. 근데 아이는
난 그냥 조용히 책을 보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이 주인공 보시면 알겠지만 안경을 쓴 여자예요. 여자애, 네. 좀 성격이 네. 이렇게 좀 조용하고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갔는데도 막 덩치 큰 사람들에 밀려가지고 여기 구석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스크림 네네. 그 사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더 이 아이가 왜소해 보여요. 그래서 아빠는 막 들떠가지고 아이한테 뭐 동물원도 보고 하자 이러는 중에 아이가 아빠랑 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 딸을 잃어버린 아빠는 딸이 없어진 걸 아는 순간 아빠도 막 애를 찾아가지고 막 헤매니까 아빠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여기도 딸이 없고 네. 저기도 딸이 네, 네. 없으니까 막 점점 작아져. 요 아빠가 장면에서. 해변과 숲속에서 그죠? 막 찾아 그래서 막 헤매는 찾아요. 장면들이 나오네요. 근데 네.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 혹시 아이 키울 때 아이 좀 어디 사람 많은데 잃어버린 적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그때 진짜. 네.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크기로 표현했다는 게 너무 네. 그러니까 상황은 안타깝고 무섭지만 이 장면은 좀 재미있다는 네, 거. 네. 네. 근데 이 아이는 반면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딸도 아빠를 찾아 헤매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요. 어쩌면 아빠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앉아 신문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빠는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빵을 먹으며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어디로 가게요? 호텔 방으로 가요. 아빠가 신문 보고 계실까봐. 그리고 이 아빠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 이렇게 휴양지에서 호텔이잖아요. 네네. 난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게 저도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이 아이 저는 막 온 동네를 그쵸, 막 그쵸. 신발도 안 신고 헤집고 다녔는데 아이 어디 있었게요? 집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그쵸. 그 낯선 장소잖아요. 특히 이곳은. 근데 아빠와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아이가 생각했던데 되게 놀랬고 오히려 아이들이 틀림없이 똑똑하네요. 아빠는 네. 이 장면에서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아까 실패했던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냉정하게 자기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떠올리고 그래서 막상 이렇게 호텔에 와서 망원경으로 보고 나니까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신감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래서 내가 아까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자신 있게 아이스크림을 쟁취해서 돌아옵니다. 이 순간부터 아이가 점점점 커져요. 커지네요. 그리고 자기를 찾고 이 장면 자기를 찾아가지고 애를 못 찾아갖고 막 완전 이게 막 지쳐있는 아빠를 발견하고 우리 청취자분들 상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면 이렇게 넓은 해변가에 아빠가 진짜 인형만한 크기로 줄어들어서 쓰러져 있어. 쓰러져 있어. 아이 찾다가 슬퍼가지고. 어떡해. 맞아요. 이 장면 너무 재밌죠. 네네. 네. 그런데 네. 그런 아빠를 지쳐 쓰러진 아빠를 일으켜 세워서 안아줍니다. 아빠는 마야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몇 번이나 마야를 꼭 껴안는데 근데 이 크기 차이가 이거 정말 보여드리고 네. 싶어요. 아이는 크고 아빠는 네네.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저는 네. 이 관계가 되게 따뜻한 아빠가 처음에는 철없게 느껴졌는데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잘 키웠는지 이 아이에게 믿음과 사랑을 듬뿍 줬는지 알 수 있는 문장이 여기 있어요. 아빠와 마야는 저녁을 먹으러 바닷가에서 가장 멋진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물어요. 마야, 넌 아까 안 무서웠니? 아빠가 물었어요. 근데 딸이 대답을 합니다. 네, 별로요. 아빠는 아빠를 꼭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말했습니다. 마야가 이야기하고요. 아빠와 마야는 햄버거를 입에 가득 문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를 꼭 찾을 거라고. 아빠를 꼭 만나고 나를 찾을 거라고 그렇게 이 아이가 믿을 수 있게 한 거는 이 아빠가 이 그쵸. 아이에게 믿음을 보여줬고 사랑으로 그렇게 이 아이를 키웠다는 게 느껴지고요. 이 아빠는 아직 근데 그 떨리는 마음이 회복이 안 됐어요. 크기 아직 보세요. 아직 아까보다는 좀 커졌지만 햄버거를 먹는 이 표정에서 네. 이 아이와 대비되죠. 그래서 막 이 쪼그라든 이 네네. 마음을 이 크기로 비교한 게 너무 재밌고 사랑스럽고 또 따뜻한 책이
책이었어요. 네, 이 책은 근데- 진짜 선생님 설명대로 보이는 네네. 라디오가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데 맞아요. 이 책은 특히 작아진 더 그래요. 아빠와 맞아요. 커진 이게- 아이. 네. 네, 도서관에나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시면 꼭 보시면, 한번 보시기라고 권해드리는 게 되게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그런 내용이어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두 책은 그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고 또 부모가 그 나이 들고 병 들어가면서 작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크기로 이렇게 작아지게만 이제 보여줬던 은유적으로 보여줬던 책이라면 요 책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빠가 아이를 지켜주고 뭐 이렇게 리더하는 거에 크기는 하지만 이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쪼그라드는 마음, 막 긴박하고 불안한 상황을 이 크기로 비교를 한 책이어서 이제 두 상황을 이렇게 한번 크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요런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두 책이랑 좀 다르게 요건 되게 코믹한 느낌도 들고 되게 크기 변화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책도 되게 특이한 책 같아요. 이렇게 하얀 바탕에 거인 여자 같은 여자가 이렇게 거의 책 바닥에서 끝까지 키만큼 이렇게 커 있어요. 근데 뭘 내려다보는데 그 밑에 무릎 아래에 큰 집과 나무가 보이는데 얘도 혹시 크기로 이렇게 뭐 전달하는 책인가요? 그럼요. 이게 이제 이 장면에서 뭔가 이야기들을 궁금증을 이어가고 뭔가 이야기 것들이 이 표지에서도 느껴지시잖아요. 이 책은 나탈리아 체르니셰바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어요. 이 작가가 촉망받는 애니메이션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책은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것을 그림책으로 발행한 건데요. 원래 애니메이션. 네네네.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 작가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이 작품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제목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실체해가지고. 얘기하기 네네. 바빠가지고 책 제목은 다시 그곳에라는 제목이고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면 네. 애니메이션으로 근데 볼수 있다는 유튜브에는 거죠. 작가 이름을 검색하시는 게 검색이 더 쉬우실 거예요. 작가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탈리아 체르니셰바라는 그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이 먼저 제작됐고 그 내용을 그림책으로 담았는데요. 표지에 보시는 이 여자가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에 이렇게 연결된 장면들이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탁 넘기면서 네, 얘기가 네. 다 진행되죠. 그래서 버스에 오르는데요. 이 버스는 빌딩과 자동차 사이를 지나가요. 막 틈도 없이 뭔가 꽉 찬 느낌이 뭔가 도시에 뭐 갑갑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죠. 글없는 그림책이라서 이 장면들을 넘겨보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스토리가 글자가 이어져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참 신기하죠. 애니메이션처럼 네, 그렇게 도시숲을 느껴집니다.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나무들이 네네 가득한 숲을 그 도시를 지나네요. 지나고 네네. 숲으로 향해 가고 뭔가 시골길로 이제 들어가는 게 보여지시죠, 장면들이. 뭔가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거 뭐 이제야 뭔가 쉼통이 트인다. 깝깝하고 빽빽한 장면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여유가 네, 장면에서도 네. 이렇게 빈 그리고 여백이 도시에서 또 있으니까 시골로 가는 네, 느낌이 드네요. 여유가 네. 느껴지시죠. 그런데 거기 멀리 집 한 채가 보여요. 노란색 빛으로 뭔가 따뜻한 느낌도 전달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시골에 내려서 이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기서도 막 차이가 집을 있고 이 크기 차이를 표현했는데 네.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발만 보여요. 그러네요. 무릎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바닥까지. 예, 여기에서 막 크기 차이가 확 느껴지죠. 네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네. 노란색 모자가 보여요. 아, 그 그러네요. 노란색으로 네. 표현됐던 그 따뜻한 집의 느낌이 이 모자로 이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네네. 누굴까요? 뭔가 주름이 자글자글한 아이고, 할머니예요. 네네. 이 할머니가 이 여자를 하늘 올려다보세요. 올려다보네요, 또. 예. 와. 그리고 이 여자는 내려다봅니다. 야, 다 보이지도 않네요. 막 마치 뭐 네. 그 거인이 소인국에 그러니까요. 있는 어떤 시골집에 찾아간 느낌이에요. 그림을 우리 너무 재밌게 이 여자와 이 표현하셨어요. 할머니의 네. 관계가 과연 뭘까요? 네네.
뭘까요? 제 질문했습니다. 지금 뭘까요? 진짜요? 저 그리고 너무 앞에서 충격을 받아서, 앞에서 네. 이제 나온 네. 얘기들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아유 딸이거나 맞습니다. 뭐 그럴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너무나 반갑게 이제 맞아주죠. 근데 맞아주고. 발등이야 올라갔는데 네. 할머니가 어떻게 크기가 너무 작아지셔가지고. 근데 제가 네. 앞에 두 책은 크기가 계속 작아지고 네네네네. 여기는 다음에 큰 거죠. 소개드릴 책들은 크게 왔다 갔다 한다고 네네네.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할머니가 이 딸로 추정되는 이 여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짜자잔. 작아졌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여전히 네. 이 할머니는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아, 와, 여기 이 장면에서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뒷장면에서 식탁에 네. 할머니가 네, 음식을 네, 차려주셨는데 그 거인 네, 같던 네. 여자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아이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자라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하나의 인간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면서 이제 도시로 나가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도시 생활이 뭐 쉽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곳. 그래서 제목이 다시 그곳에. 뭔가 그 딱히 그러니까 앞에 책들은 어떤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을 다뤘다면 이 책은 조금 더 이 고향 어떤 공간의 느낌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리틀 포레스트 네네. 그 장면도 저는 떠올랐어요. 이 아이가 도시에서 뭐 이렇게 그 공부를 선생님 되고서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반복해서 돌아갈 곳. 그래서 그 곳에서 내가 어떤 아름다웠던 엄마와의 추억과 이런 걸로 또 힘을 얻어서 내 삶을 조금 더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향, 집 나를 키워주고 내가 있게 했던 어떤 그 원천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따뜻했던 그러네요, 책이에요. 진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은 어제 크기라는 거에 어떤 소재지만 주제는 부모의 어떤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사랑, 그다음에 그런 희생 덕분에 내가 존재하고 또 이게 또 어떤 생애의 순환처럼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내 자식에게 그 부모 세대의 어떤 희생과 사랑을 주고 있잖아요. 뭐 어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줍니까? 그쵸. 자연적으로 그쵸, 네. 부모 세대에서 받은 그런 거를 또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크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된 책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아, 너무 네. 좋네요. 우리가 그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아버지의 등이 뭐 산 같았다가 굉장히 네. 작아지셨다 이런 네네네.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오늘 그림책들이 그걸 확 한눈에 보여주는 네. 것 같네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중에서도 마음이 쪼그라들고 했던 것도 이제 잠깐 들어가 있는데 그 역시도 그 네네. 아이가 그 상황에서 크기로 인해서 성장해가는 게 보여지잖아요. 이게 그림책이 주는 이 큰 힘이 아닐까. 네. 시각적으로 그런 어떤 삶의 진리라든지 어떤 그 상황에 따른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그림책이 가진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크기로 이런 걸 전달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 매번 그 그림책을 가져오실 때 내용도 너무 좋지만 그 그림이 주는 의미를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꼭 가서 그림과 이거 한번 다시 보시면서 선생님이 나눠주셨던 이야기 떠올리면 더 풍성하게 좀 느낌을 네. 갖지 않을까. 네. 저도 덕분에 이 라디오를 하면서 오히려 좋은 그림책들을 예전에 읽었지만 다시 보면서 그림책들을 새롭게 만나고 있어서 이제 감사드려요. 이 세종 그 FM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저희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이었는데요. 마키아토 여러분들께도 좋은 시간이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왁스 엄마의 일기, 김동률 답장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절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우연히 서랍 속에 숨겨둔 당신의 일기를 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는 게 자꾸 힘에 겨워진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불이 꺼진 부엌에서 나는 봤어요. 혼자 울고 계신 당신은. 알아요, 내 앞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 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는 걸. 알아요, 내 앞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 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는 걸. 알아요, 당신 마음은 모두 다 믿어요.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당신 모습 담아갈래요. 너무 늦어버려서 미안. 나 알다시피 좀 많이 느려서 몇 번이나 읽어도 난 믿어지지 않았나 봐. 답을 할 수 없던 질문들 다음 날에 많이 웃겨줘.
난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랑 간 힘을 쓰고 있었는데 널 알아주지 못하고 다 실없이 굴던 내 모습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내일 맛있는 거 먹자고 홍영화라도 볼까 말하던 내가 나 그대로 다시 돌아가 네 앞에 선다면 하고 싶은 말 너무나 많지만 그냥 먼저 널 꼭 안아보면 안 될까. 잠시만이라도 나 그대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된다면 그때보다는 잘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나 아무래도 내일 쓸까봐. 또 미룰래.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 지금 보내더라도 어차피 달라질 건 없다고 널 이미 모두 잊었다고 잊지도 않을 수 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모른 척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 나 그대로 다시 돌아가 널 볼 수 있대도 어쩌면 나는 그대로일지 몰라. 사실 아직도 그 답은 잘 모르겠어. 미안하단 말을 안 할래. 그렇게 되면 끝나버릴까봐. 그러고 나면 똑같아질까봐.